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식 우크라이나 압박의 초강수로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가 벼랑 끝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폭탄 관세에 맞서 보복 관세 움직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숙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마은혁 임명을 또 보류했습니다. 법원이 폭동 관련 70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헌재가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용형 전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장관 취임 후에도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우는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군인이라며 계엄 전 메모를 남겼고 김용현은 작년 10월 수당 인상, 계엄 임무를 언급했습니다. 이진우는 헌재에서는 함구했지만 검찰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 출구 전략을 고심 중입니다. 일부 언론사들의 허위 주장을 끌어와 언론사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 수사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기를 두고 PC방에서 5시간 동안 있던 부모가 입건되었고 충남 서천에서는 사기당해 힘들어 배회하다 흉기로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한 파나마 대사관에서는 육아 단축 근무를 원하자 지하 창고 업무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검거까지 53일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또 20cm의 눈이 내려 태백선 계약이 미뤄졌고 오징어 가격이 한 마리당 만원으로 치솟아 황금 오징어라 불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예방적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급등해 귀하신 그래픽카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돌비뉴스에서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누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대 개강에도 강의실이 텅 비어 있으며 부모 대신 등교를 돕는 아침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김건희 여사의 내조만 하겠다는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V제로 행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속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그 개입 범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때려 부수고 처단하라는 발언으로 헌정 질서 파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마은혁을 꿀꺽 삼킨 최상목의 시간 끌기 전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측근들이 일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철규 의원 아들의 53일 만에 검거와 조용한 입건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 헌재 비난 서한을 보냈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의견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 소식으로는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제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일까지 대설특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뉴스로는 트럼프의 무기 지원 중단 발언으로 우방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세 폭탄 정책으로 미국 기업 유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만 TSMC와 같은 국민 출자 기업을 키워내자는 발언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종전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포로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재학생 97%가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신입생들의 동참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의 시위와 휴학 사태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식을 본 지 오래되었다는 학교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권 없는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적발되었고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용수 공급이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미국의 최대 25%의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에 보복 관세로 맞불을 붙였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에 한미 국장급 협의체가 개설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3월 폭설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 거부 시 제2의 내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르면 모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필리버스터와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금난을 겪던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매장은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1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해 코로나 사태 때와 같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과시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AI 수익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무난하게 출발했고 장 마감 후 거래가 많았습니다. 의대 단체 행동으로 텅 빈 의과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했지만 교육부는 집단 휴학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알뜰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괴롭힘이 묵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을 흉기로 공격한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여당은 사회주의적이고 문맹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경력과 비대면 면접 등의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헌재를 쳐 부수자는 발언이 나와 제명 촉구와 함께 불법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제기구에 헌재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 윤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원로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국 포로는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습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빙판길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항공 항공기는 착륙 중 날개 이상으로 승객들에게 공포감을 안겼습니다. 한편 미국이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트럼프의 노림수로 보이는 이 결정은 군사 압박과 광물 협상을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145조 원 추가 투자가 예상되며 삼성과 SK의 차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칼빈슨 함 입항이 군사 도발이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명분 쌓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평산 공장에서 우라늄 생산 확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증거 인멸 의혹에도 관련자들이 여전히 근무 중입니다. 선관위는 국민께 사과했지만 자체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선관위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하였고 야당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후보자의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극한 대치 중입니다. 탄핵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혼자 있다 참변을 당한 후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간 어린이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길가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4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편 나 홀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리는 등 교육 현장의 풍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 전쟁이 확전되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예고되었습니다. 현지 한국 기업들은 비상 상태에 돌입했고 반도체 산업도 생산, 소비, 투자 감소로 비상 상황입니다. 방송계에서는 KBS가 AI 방송 원년을 선포하며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혁신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지분 30% 공유 발언이 사회주의, 문맹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과격 발언에 대한 고발로 선고일에 경찰력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 개강 첫날 텅 빈 의대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으며 음식 중독, 청소년의 충동적 행동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